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혁신도시가 이제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과연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를 통해서 지역을 특성 있게 발전시키자 하는 목표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기대와 장밋빛 전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인데요. 최근에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보면서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승구 전주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신영균 전북대학교 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호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분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법제를 만들고 있고 또 이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오셨고 또 대학에서 담당하고 계신 분들 오셔서 오늘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김승수 시장님 지난 네. 5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예전에 공약으로도 시장 출마하시면서 하셨고 그러셨죠. 네. 예. 2년 전에 공약으로 35% 반드시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했었고요. 예, 예. 제가 또 10개 혁신도시 협의회장인데 2년 예. 전에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때 공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예. 엊그제 기자회견을 저희가 했었는데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혁신도시를 예.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이다, 또 서울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정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국토 면적으로 보면 11%밖에 되지 않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반절이 몰려 있고 또 서울의 대기업 본사, 또 대학들, R&D 투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서울공화국으로 이야기를 해도 큰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 서울이 비대해지고 지역이 계속 낙후돼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다 내려보내자.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모여 있으면 국가를 운영하는 효율성은 높지만 균형 발전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주 힘든 일이지만 예. 지역으로 다 내려보내자 해서 10개 도시로 지금 내려보냈고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서 인구도 늘리고 지역 인재도 채용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면서 대학도 살리고 또 그 기관이 간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산업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임무가 있었는데 사실은 기관이 건물이 되려고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근데 그중에 핵심이 바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문제인데 이 혁신도시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약 13% 정도밖에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35%까지 강제로 할당을 해서 반드시 이걸 관철시키자. 그러면 지역 인재도 서울로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또 지역의 산업도 특화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은 분들께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김광수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1호로 법안 발의를 해서 저희 국회의원들과 혁신도시 시장들과 함께 엊그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당론으로 채택해서 이번 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김광수 의원님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면서 이 부분을 공약으로 하셨었죠. 예, 그리고 국회에 가셔서 1호 법안으로 내셨습니다.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번 총선의 공약 제 4번째 공약으로 지역 인재 의무 할당제를 공약했고 35%를 내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고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그 35% 정도를 채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역시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35% 이상 강행 규정으로 해서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그런 법률안을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지방도시법, 지방대학 육성법 이른바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혁신도시법 이런 데서는 권고사항으로 해놓은 거를 이번 법령을 통해서 강제사항으로 해서
꼭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이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예, 예. 강행 규정으로 규정을 바꾸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신데. 그동안에 뭐 예, 예. 너무 저조했었죠. 한 예. 12.8%로 지금 통계로 나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국회 입법조사 통계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게 이제 정규직에 관한 통계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통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35% 강행 규정으로 해놓으면 기존에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오잖아요. 예. 기금운용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위 펀드 매니저, 예. 애널리스트들이 한 280여 명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지역인재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지역인재를 많이 좀 채용해서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까. 예. 이게 이제 또 지방대학의 육성, 우리 부총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방대학의 육성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부총장님 좀 오랜만에 토론 나오셨는데요. 예.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또는 전북대뿐만이 아니라 지방대학들 모두가 좀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지역의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 발에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인데 그만큼 대학이 절박하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또 이 지역의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김승수 시장님 또 우리 김 의원님 이런 자리에 또 나오시고 특히 입법 활동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뭐 저희 대학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청년 고용률이 2013년도에 39.7%였는데 2015년도에 오게 되면 41.5%로 약간 상승을 합니다. 고용률은. 예. 근데 그런가 하면 실업률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7.5%에서 오히려 9.2%로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실업률과 고용률이라고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예. 고용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한 60% 가까이 되는데 청년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매우 낮고 예. 그나마 올라가고 있지만 실업률의 경우에는 오히려 또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들을 보여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그 혁신도시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해주셨는데 그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신 13분의 그 의원들 보면 대부분이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사실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런 청년 취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지역에 대한 통계를 또 보니까 전국의 고용률이 지금 한 61% 정도 되는데 예. 저희 전북 지역 고용률은 60.6% 그래서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금 낮습니다. 예. 근데 청년의 경우에는 보면 고용률이 지금 41.4%인데 비해서 전북 지역의 경우는 32%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실업률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이 한 11.3% 정도 되는데 저희 지역은 한 12% 정도 돼서 조금 더 높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이러한 실업에 관한 청년 실업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예. 아마 그런 점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간파를 하셔서 이걸 갖다가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또 이번에 입법 발의도 대표로 해주시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 예. 우리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실제로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도 굉장히 문제지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심하다 이런 이 반증이기도 한데요. 강남호 교수님,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되는 주제이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제 강조하면 뭐 지역 이기주의니 또는 뭐 지역 패권주의니 예. 이런 쪽으로 소위 몰아가는 뭐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이란 국가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가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예.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할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는 사실은 무슨 지역 이기주의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만드는 문제이면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측면의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낙후된 전북 지역 같은 경우 이 지역 발전을 끌어내려면 뭐 중요하죠. 우선 풍부한 물적 자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북 지역에서 어렵게 육성된 인재들이 사실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얼마 전에 그 전북연구원에서요, 전북 지역의 취업 용이성이라고 하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전북 지역이 가장 젊은이들의 20대의 취업 용이성이 가장 좋지 않은 지역으로 이렇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북 지역이 낙후성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으려면 이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사실은 지역의 인재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일자리가 전북 지역 내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일자리를 전북 지역에 많이 만들고 그러면 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런 좋은 인재들이 낙후된 우리 전북 지역사회를 발전하는 지역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자체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데 거기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지역의 인재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줘 이런 취지에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예, 강남 교수님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전주의 혁신도시가 벌써 이제 길게 보면 3년, 짧게 보면 뭐 이제 최근에 1년 전쯤에는 다 완공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역별 채용 결과가 좀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예, 어느 정도 수준의 지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 시작 당시에인 2012년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역 인재의 공공기관 채용 비율이요. 약 2.8%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예,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이요. 그런데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11.9% 정도 그렇게 상승한 것으로. 그래서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그 인재들을 그 지역에 채용하는데 뭐 일자리를 만드는데 뭐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비중이 10% 초반이라 좀 미약하다라는 거고요.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면 15년 기준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전체에서 36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전북 지역 출신 그러니까 전북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인 취업자가 43명입니다. 그래서 11.9%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도 거의 같은.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광석 의원님, 이 정도 수치면 일단 현상적으로는 뭐 상당히 늘었다 이렇게 비율로 본다면 그럴 수 있으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죠? 예, 늘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좀 혁신적으로 새롭게 아까 그 35%라고 하는 규정을 강제 조항으로 한다라고 하면 대폭 좀 늘어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채용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흡족하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나라 그 500대 매출 상위 500대 그 대기업들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한 9.3%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정경련 통계예요. 사실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저께 현대 사용차 공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 거의 로봇이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앞으로 이제 거의 인공지능들이 이렇게 발달, 기술혁명이 일어나면서 상당 부분들을 인공지능으로 채워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공공기관들의 인재 채용은 대단히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을 이렇게 의무로 딱 해놓으면 이 부분들이 또 민간 기업들을 선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쪽에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인재라고 하는 우리 전북 지역의 인재 유출률이 최고 많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전라남도에 이어서 아마 2위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거의 그 학교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 또는 일자리를 따라서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주력인데 이제 주율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 지역이. 그래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쓸만한 일자리를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들은 지역 발전에 아주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기관이 그 선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35%라고 하는 상징적인 비율들이 민간으로 이렇게 민간은 뭐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비율들이 공공기관이 선도하면서 민간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강남 교수님, 아까 이제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다른 혁신도시들은 어떻습니까? 좀 전체 평균은 비슷한데 좀 다른 지역들은 어떤 좀 뭐 조금 채용 비율이 이제 높은 지역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지역별로는 그 부산이 22.6이고요. 대구가 14.7, 광주 전남이 14.4, 충북이 13.1, 경남이 12.3. 그리고 뭐 이제 강원이나 경북, 울산 이런 데는 전라북도 지역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높은 지역 이전 그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그 고졸자들의 채용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비정규직의 채용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높은 6개 공공기관조차도 사실은 대졸자들의 일자리나 정규직의 일자리를 그 지역에 넓혀주는 데 있어서는 그 기능이 좀 미약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혁신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비정규직, 임시직, 촉탁직, 위촉직 하려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사실은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정규직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35% 할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지금 저희 전북 지역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84%가 취업을 하고 16%만 창업을 하고 싶다. 근데 84% 취업 중에서 50%가 넘게 고용 안정성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35%를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에서는 160명 정도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서울을 빼고 이 수도권부터 이 전라도까지 지방은행 중에 3대 지방은행이 전북은행인데 전북은행에서 작년에 뽑은 신규 채용이 3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북은행이 뽑는 것보다 이쪽 공공기관을 뽑을 수 있는 게 6.7배나 더 되는 거고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대기업 3.7개를 유치한 거나 맞먹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역이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학하고 이제 대부분 다 인재가 없어서 못 뽑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대학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계속 인재를 길러내고 그러면 서울로 갈 친구들이 우리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여기 남아야겠다. 그러면서 또 대학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전주 전라북도의 부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가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학부모님들 우골탑이라고 그러는데 학부모님들이 자식 하나 키우기 위해서 뼈 빠지게 노력을 하는데 부모님들의 삶이 달라지고 또 그 등록금이 지역에서 또 순환경제 지역에 돌기 때문에 지역의 부가 유출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지역인의 30%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광수 의원님, 아까 이제 우리 강남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 시장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 인재 채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비율만 높다고 지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고졸 또는 비정규직에 일하시는 분들 물론 중요한 일자리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5%라고 하는 것은 방금 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35%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임시직이나 이런 쪽은 어차피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내려온 공공기관이 그 급여도 얼마 안 되는 임시직이나 또는 일용직이나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건 어차피 지역에서 소화되는 거고 저희가 말하는 것은 35%는 정규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뭐 지역에서 뽑을 인재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좀 대학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 예. 그건 좀 우리 몫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융 관련 특화 교육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해서 앞으로 좀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에 좀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이제 여기에 지금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생명 부분들이 좀 집적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 농생명과 관련된 그런 분야를 좀 특화시켜서 교육 과정 속에 학과를 신설하고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역에 또 맞춰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뭐 의원님 말씀에 제가 이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런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이제 가장 그 비판적인 그런 논리가 뭐냐면 질적으로 그 수준이 높지 않은 인력을 의무로 채용했을 경우 그러면 그 공공기관의 경쟁력도 소위 떨어지게 되고 예. 그러면 결국 그 지역에 또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결국에 하향 평준화에 이런 악순환을 가져올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이 협력하고 이런 어떤 상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대학들이 계약학과라든지요. 또 이전 공공기관에 그 적합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학과라든지 또 맞춤형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서로 그런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그 다음에 어디다 내놓아도 소위 경쟁력 있는 이런 인재들을 지역의 대학들이 길러낸다면 이런 예. 문제는 뭐 아주 상생의 원리로 그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부총장님, 대학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시는지. 예, 지금 이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대학에서 이전 기관들하고의 뭐 MOU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산학관 예. 네, 이런 협력 체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 특히 학생들의 취업 부분과 관련해서 이 이전 기관들과의 어떤 협조 관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초보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예. 아까 그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과 관련해서 저희 대학 내에도 지금 올해 2학기부터는 연금공단 쪽에서 저희 연금 관련 그 대학원 협동 과정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여러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전 기관이 대학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어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단순히 어떤 거기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인재를 공급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지역 경제의 기반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역 문화에 대한 확산을 하는 그런 도구도 되고 또 지역 여론을 갖다가 어떻게 되면 선도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의 공공재입니다. 이거는. 예. 이건 단순히 어떤 뭐 인재를 공급하고 또 그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 기관들도 그런 관점에서 대학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는 무엇보다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마 공공기관 쪽에서 좀 새겨 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강남 교수님, 이런 공공기관과 대학의 교류 협력이 지금 뭐 대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효과가 중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뭐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요. 이제 부장님 말씀하고도 뭐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지역의 대학들이 이전 공공기관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우선이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먼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 좋은 인재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맞는 또 좋은 인력이 양성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있는 그런 젊은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또 대학에서 거기에 맞춤형 그런 또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협력과 상생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대학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의 경쟁력도 발전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이전해 있는 공공기관들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지역사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아마 공공기관이 지역의 대학을 동반자의 관점에서 보면서 같이 성장한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렇게 이제 보는 말씀이신데. 예.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이게 저희부터 어찌 보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고 있는 게 헌법인데 헌법 11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고 예. 또 경제민주화 조항이 119조, 122조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지금 이대로 가면 서울이 계속 과밀화되고 결국은 서울이 대한민국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국토가 다 같이 발전을 하려면 또 서울이 살려면 지방으로 분산해야 돼 서울이 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기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만 사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를 살리자는 겁니다. 이미 국가의 시대가 가고 이제 도시의 시대가 왔는데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게 사실은 국가가 아니고 이제 도시들이 다 다른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고 있고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다른 국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주 특화돼서 잘 발달하고 세계에 있는 다른 도시들하고 경쟁하는 게 국가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35%는 단순히 우리가 아쉬우니까 뭘 좀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도 보장돼 있고 이게 시대 정신이라는 걸 다 같이 인지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예, 당위성 측면 당연하죠. 당위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 공공기관 쪽에서 반대하는 논리 하향 평준화된다,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좀 많이 편견들이 지방대학에 대한 대단한 편견과 오해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전북대학교 국립대학 그 각종 집회에서 2위 경쟁 2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서 큰 인재들이 훨씬 더 유수한 그런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향 평준화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우려나 편견들이 많이 작용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의무 채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서울대 출신 서울 중심의 사람들만 많이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당위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지방대학 육성법, 혁신도시법에서 권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무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예, 조금 그렇군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방대학 육성법이라고 하는 것과 혁신도시법이 이제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법 가운데서 이 지방대학 육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인재를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그 대표 발의해 주신 그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지역의 인재를 머물게 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역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 전북대학교 출신이 다른 지역에 나가서 많은 취업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인재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저희 지역에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특히 전주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기본연금부가 오기 때문에 기본연금부가 올해 뭐 500조, 10년 뒤면 2,500조, 세계 최대 이제 연기금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지금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대학교 총학생회장도 간담회를 한번 했었고 또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도 좀 간담회를 했었고 대학 부총장님 포함해서 대학 부총장님들 간담회도 하고 또 혁신도시가 있는 시장군수도 간담회를 좀 계속 해가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할 시대가 맞다는 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국전쟁 이후에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2년 전 통계를 보면
이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7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고 그중에 취업자가 53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30만이 넘는 이 숫자가 2017년부터 만 60세부터 8년 동안 이제 대거 퇴직을 하기 때문에 예, 은퇴를 그 하죠. 빈자리가 이제 예, 예.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법을 서두르자고 하는 것은 이때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다 지방으로 와서 그 일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 예. 저희로 봐서는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35%로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35%를 정한 것은 이제 법이 이제 두 가지 법률이 있는데 예. 이제 혁신도시 특별법이 하나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균형 이 법이 예.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그 근거라는 게 그런데 서울에 있는 기재부에서 이제 그 3년 뭐 수년 전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인재를 강제로 좀 뽑아봐라 예. 했더니 3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기재부에서 보니까. 그래서 30% 육박하니까 이것을 강제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재부에서 처음에 35% 정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을 했던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준이 모호한 기준이긴 하지만 그 기준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법 시행령에 예. 35%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생긴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에서는 퍼센테이지는 정하지 않은 거죠. 퍼센테이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는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광역, 전주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라북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법이 생긴 겁니다. 근데 예. 그게 이제 35%가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혁신도시에 대입해서 강제로 하자는 게 이번 법률의 취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참고로 그- 말씀드리면 지금 예. 그 국회에서 지금 발의된 또 하나의 법안이 있죠. 지금 지방대학 육성법이 지금 네.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거기에는 또 50%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예, 예, 발의도 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35%가 마지막 목표는 아닌 거죠. 네, 지금 저희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 국토 땅이 11%인데 예, 예.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38%입니다. 전체 대학생 수에. 대학생이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방 대학생들이 68%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적기 때문에 35%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50%까지 가자는 거고 김부겸 의원도 막 40% 정도로 예. 법안 발의할 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진행 예, 중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법안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또 예, 예, 법안 그래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후속으로 법안 발의한 의원님들은 제가 35% 이상 이렇게 했는데 좀씩 더 업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경쟁적으로 올라가는군요. 그런 예. 법안들이 사실 이제 상임위 심사 거치고 또 법사위 심사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동일한 법안들을 예. 같이 놓고 다시 조정을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처음에 35% 이상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마 가장 합리적인 아까 예. 수치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으로 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제 이 공공기관들이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공공기관들이 이제 호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지금 제안은 발의를 하신 상태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20대 들어와서 이렇게 3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경쟁적으로 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많이 조성돼 있고 지난번에 우리 김 시장하고 이제 혁신도시 시장 군수님 또 예, 예. 국회의원님들 함께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장소에서도 골고루 다 오셨어요. 예. 새누리당도 3분 오시고 민주당도 3분 오시고 또 국민의당 3분 또 지역도 각각 이렇게 함께 오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함께 저도 우리 김 시장과 함께 이렇게 국민의당의 원내대표 박지원 대표를 직접 같이 면담해서 간곡한 요청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함께 하십시다 하는 요청도 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각 당에서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우려가 한 가지 있는 것은 그런 수도권 의원들이 좀 반대할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들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이 쌍수를 들고 막 반대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 실제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법안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예.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법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심사, 뭐 법안 소위, 뭐 법사위, 본회의까지 뭐 다양한 아주 지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정치권과 또 혁신도시와 관련된 시장 군수 또 힘 합쳐서
이 문제를 좀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법이 완성이 되려면 뭐 전문위원 또 상임위 법사위 여러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게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결국은 저번처럼 또 이 권고적 수준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당론 채택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당론 채택도 강제적 당론 채택이 있고 권고적 당론이 있는데 강제적 당론 채택하게 되면 사실상 3당이 다 찬성을 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큰 어려움이 없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당론 채택을 해달라고 저는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뵙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장을 만났고 새누리당 이제 정책위장실도 저희 다녀왔었는데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론 채택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저는 이제 한 말씀 덧붙이자면, 뭐 의무 비율을 35% 법제화하느냐, 50%로 법제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건 모든 국민들의 그 합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당론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인재를 공급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지만 수요자는 우리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수요자 측면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대학들도 분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전 공공기관들이 원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고 예. 또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얼마 정도의 경쟁력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기준을 받아들여서 아무튼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예.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뭐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용역으로 지금 전북연구원에 위탁해가지고 아마 10월쯤 결과가 나온다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뭐 우리가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이나 상생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 전북 지역의 사회경제적 이 측면에서의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종합적이고 그런 전략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도 이전 공공기관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뭐 네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부총장님도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항상 그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저희 대학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지금 근데 이제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어떤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는 그런 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온 혁신 도시에 있는 그 이전 기관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정부 사업이 CK 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학에 예,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그 CK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6개 사업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억을 저희가 지금 그거를 지금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이런 지역사회에 어떤 수요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전 기관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그냥 무방비로 그냥 무조건 뽑아달라고 외치는 그런 식의 그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이전 기관에서 그 좋은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 기관 스스로가 그걸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요새 뭐 이제 그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그러한 방식을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각 기관들이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그런 인력들을 대학에다 요청을 하고 대학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위한 아까 좀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컨대 맞춤형 계약학과라든지 맞춤형 교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좀 더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 구체적으로 수요가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그러한 노력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토론이 뭐 이렇게 혁신도시의 인재 채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문제들을 대략 짚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오늘 모든
못하신 말씀이나 좀 부탁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남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이 토론이 전북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요. 또 20대의 취업 용이성이 가장 열악한 우리 전북 지역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좋은 일자리가 먼저 만들어져야 좋은 인재들이 전라북도에 유입될 수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 인구 오너스 시대가 이제 초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전북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미래에 전개될 이런 인구 절벽의 문제를 우리가 타개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저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영기 부총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이 혁신도시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성공되기를 저희들이 힘이 있다면 다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 시장님 맨 앞에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요. 네, 청년들이 많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88만 원 세대, 이제 3포 세대, M포 세대, 잉여 세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르고 있고, 그래서 국가나 사회가 청년들을 기운내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친구들이 스스로 노력을 안 해서 니네들은 아직 고생을 덜 해서 아직 사회를 모르는가 이렇게 혼쭐내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사회적 문제, 구조적 문제라고 빨리 인식을 하고 이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혁신도시에서 좋은 인재들을 뽑아낸다면 인재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머물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산업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지역의 부가 서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의무 할당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역만 살자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잘 살자는 헌법에서 명시한 우리 기본권을 스스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내가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키면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원래 지역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고용하고 대학을 발전시키려고 혁신도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게 혁신도시 의무 채용 35%는 지역의 많은 활력과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건수 의원님 서울을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다니시는데요. 예, 1호 법안으로 지금 되셨는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청년 고용 절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 폐인 날 청년들이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고 실제 몸까지 이상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아픕니다. 청년 실업률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더욱더 심각합니다. 지금 지역격차 문제 심각하죠.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는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그다음에 지역의 청년 인재들을 어떻게 잘 지역에서 담아서 잘 취업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5%라고 하는 쿼터제를, 의무제를 발의를 했습니다. 힘 합쳐서 정치권 모두 힘 합쳐서 반드시 새로운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수가 5,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아까 2015년 기준으로 혁신도시와에는 공공기관이 2015년에 43명 지역 출신을 뽑았다는 소식입니다. 참 아직 너무 적고 많이 서운한 상태입니다. 통계청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2016년 1, 4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유출된 지역으로 전북이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 거꾸로 뒤에서 2위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너무 많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들을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아마 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법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 좀 더 개방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35%의 법제화가 꼭 성공되어서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남고
또 지역이 이로써 더욱 발전해 나가는 그런 선순환의 과정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